안녕하십니까, 김용수입니다. 오늘 세금 소송에 대해서 필승 전략을 설명을 드립니다. 국세청과 세금 다툼을 할 때 절대로 피해야 될 것이 있고요,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. 맨 처음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라 하는 부가 통지를 받게 되면 여기 대해서 불복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. 맨 첫 번째 할 수 있는 절차가요,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. 이건 반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를 해야 되고요, 90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 신청도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신청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합니다. 이것도 역시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요. 이 신청을 포기하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. 그리고 조세심판원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역시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. 맨 첫 번째 제기할 수 있는 신청 단계가 이신청인데요. 이 이신청은 90일 이내 신청한다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이것을 생략하고 바로 심판 청구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신청을 해야 되는 목적, 이런 경우는 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, 이 세금을 과세한 세무서 담당자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 답변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이 신청을 거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이 신청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. 거기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. 여기 심판 청구 2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, 이 심판 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서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가 없다. 그것이 이제 중요한 단계고요. 두 번째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심판 청구를 한 결과로 납세자에게 더 불리한 결정, 즉 세금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세금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한 원칙인데요, 여기서 만약에 납세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납세자가 승소하고 국세청이 지게 되면 그때는 국세청은 무조건 승복을 해야 되고요, 국세청은 이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납세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요, 여기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.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때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때 대법원의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.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,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,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미 과거에 국세청이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진 거죠. 국세청이 이겼기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 판례는 심판 청구 단계에서 납세자가 패소한 것을 그 사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이기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항으로요, 여기 심판 청구를 온 그런 대부분의 사건들은 국세청이 주장하는 사실관계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를 때 그때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입증할 때는 단지 말로서 그런 사실을 설명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상대방을 찾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언제,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명,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이것은 비록 법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이 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, 이것을 사용해서 승소 자료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중요한 두 가지 전략입니다. 오늘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,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. 두 번째는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그것을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사실 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승소 자료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.